그래프가 다르다고? 비슷하다고? 다르다며. 아닌데? 용현아, 어제 우리가 풀었던 또는 그냥 유형 8번에 있는 문제들과 지금 내가 보여준 문제들의 차이는 뭐예요? 얘들아, 방향을 못 잡는, 그렇지. 그거잖아.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프가 있어야 너네가 혹시 그냥 처음부터 중간에 잠깐 바뀌는 부분을 넘어서 끝까지 적분을 해서 그냥 바로 0이다로 풀면 될지, 아니면 혹시나 1201번처럼 공통되는 부분의 넓이를 더해주면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그림을 알아야 풀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 맞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프가 없잖아.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맞니? 두 번째, 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면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미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략하게라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는 간단하잖아. 왜? 자,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야. 그러면 미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사인 자체는 어떤 함수야? 아니,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사인은 어떤 함수야? 그냥 위로 볼록? 뭐 그런 것도 다 좋아요. 어쨌든 사인은 항상 양수인 함수야. 그런데 얘는 a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음수였다가 그 다음에는 양수로 바뀌는, 왜 a가 중간에 있으니까 0과 파이 사이에. 맞죠? 그래서 분명히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함수일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함수를 그렸다 치면 어떻게 될까? x축을 기준으로 사인 때문에 0에서 뭘 가졌다가 0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사인은 양수인데 x-a는 음수가 되니까 잠깐 음수 쪽으로 내려갔다가 얘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갔다가 a에서 0을 갔다가 다시 얘가 양수고 a보다 커지면 얘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라서 양수율로 양수로 갔다가 사인 때문에 다시 파이에서 0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사인이랑 비슷하게.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요거네. 그게 같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네? 그냥 0부터 파이까지 x-a sin x를 뭐 하시면 그냥 적분하시면 정적분하시면 뭐가 나와요? 0 나와요. 얘를 통해서 a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 잡겠지.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함수도 똑같아. 이번에는 아까 누가 뭐 중간중간에 쟤를 잘못 읽었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은 어떤 함수야?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x는요? 증가하죠. 야, 증가함수랑 증가함수를 곱했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게 x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얼마였다가 원점을 지났다가 0이었다가 2분의 파이까지 가면서 얘는 2분의 파이고 얘는 1이야. 그치? 그러면은 y좌표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1보다 조금 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2분의 파이까지 가는데 얘 때문에 좀 얘가 아래로 볼록해질지 얘 때문에 위로 볼록해질지 그게 중요하니? 아니요. 증가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언제까지?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요. x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패스하고 x는 k라는 녀석, k가 어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그리고 y는 2분의 파이까지. y는 2분의 파이 얘잖아. 그럼 y는 k는 여기 어딘가에서 끊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라는 건 뭐야? 얘랑 얘잖아. 그래서 그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누구의 넓이? 누구를 빼? 이번에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냐? 아니잖아. 함수가 너무 많잖아. 이걸 한 방에 는형으로 풀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그렇게 풀 수 없어요.
맞죠? 맞죠? 약간 뭐랑 느낌이 좀 달라. 1199번이나 1201번이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 뭐 빼기 뭐 할 건데? x 사인 x 빼기 빨간 거 할 거야? 아니? 그거는 여기도 이걸 색칠했겠지. 또는 사인 x 빼기 뭐 할 거야? 뭐 x축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한 방에 표현해서 능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뭘 이용해야 되겠다? 요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주면 편하겠지. 그래서 뭐 색깔로 구분할까? 요 녀석의 넓이랑 그렇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식을 잡는 게 훨씬 편하겠죠. 색깔 구분 되냐? 이해됐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뭐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누구를 그냥 x 사인 x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치? 와, 누가 같아요? 직사각형?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가 밑변, 높이는 2분의 파이. 되었니? 오케이? 그렇게 넓이가 같습니다라고 식을 잡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k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k 구하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게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림을 주지 않은 문제에서도 똑같아.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는 이렇게 푸세요라고 내가 항상 이 동그라미 두 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 녀석에서부터 출발해줘야지. 알았지? 동욱이 알겠지?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 유형이 두 개야. 두 함수를 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면 0이다 하나. 지금 같은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위에 거나 밑에 거 하나. 두 개 달라요 조금. 맞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만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아니고 좀 더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역시 하나 풀어볼까? 갑니다. y는 좀 복잡하다 식이 잘 안 보이면 얘기해. 크게 써줄게. x 곱하기 아우 좁아. 다시 y는 분자에 x 곱하기 2의 지수 자리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지수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1. 와, 너무 크게 썼는데? y는 3분의 2x, 직선이죠. 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게 아니라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D. 방금 어떤 새끼가 스포를 해버렸어요. 벌써 끝났어. 이거 원점 대칭이죠. 엄청난 특징이죠. 왜 원점 대칭이야? 왠지 그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왠지 그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얘들아, 우리 수투하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야?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곱하기다. 곱하면 무슨 함수야?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야? 자, 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야? 우함수. 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야? 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은요? 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요? 곱하기가 이러면 나누기도 똑같지 않을까? 우함수지. 그치? 얘 무슨 함수겠어? 그 녀석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또는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 녀석을 내가 fx를 잡아볼게. f-x가 뭐야? 똑같지? 얘도 똑같지? 근데 얘만 다르지? 어떻게? 둘이 무슨 관계 있어? 원점 대칭 관계 있는 거 알겠냐?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y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이 되더라. 즉 뭐다?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누구도? 얘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라던가 둘러싸인 부분도 원점 대칭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처음에 일단 뭐하니? 둘러싸였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올래? 교점부터 찾겠지. 그치? 방금 그 대칭성 따지기 전에 일단 교점부터 찾을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을 찾아볼 거야. 여기서 함부로 양변을 x로 나누면 되만됨. 안 되죠. 나누고 싶을 때는 언제? x가 0이 아닐 때. 그 말은 x가 0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x가 0인 거 하나 또 찾아놓고 두 번째 x가 0이 아니라면 이걸 성립할 때. 그래서 요거 곱해주고 요거 곱해주고 싹싹 넘어가주면 2의 x제곱이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래서 x제곱이 뭐가 될 거야? ln 2가 될 거야. 따라서 x는 뭐가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n 2가 될 거야. 만나는 교점 자체가 x 좌표가 어때? 부호가 반대죠. 그때 y 좌표는 너희들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대칭형일 거야 라고 알아야 되지. 그래서 바로 답을 뭐로 하러 가야 돼? 0부터 루트 ln 2까지 두 함수를 일단 뭐해요? 빼죠. 빼가지고 뭐해요? 적분을 하겠죠. 그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그림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안 그려봤거나 아직 대충만 그려본 상황이야. 그래서 현재는 넓이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굳이 안에서 절대값 씌울 필요 있어 없어? 부호는 항상 일정하겠지. 그래서 바깥에다 절대값 씌워준 다음에 몇 배? 2배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겠네. 알았죠? 요 함수가 무슨 함수라서? 원점 대칭이라서 라는 거를 당신들이 판단을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들이 되겠지. 그런 특징들 모른 채로 그냥 주어져 있는 그래프만 가지고 주장창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힘들어지죠. 알았죠? 네. 자, 다음 오늘 하려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제. 자, 여기서 유형 9번은 안 할 겁니다. 유형 9번은 수투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유형 9번은 이등분한다라는 말이 달라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랑 똑같거든. 유형 8번이랑 거의 똑같거든. 맞죠? 네, 대신에 유형 8번과 조금 느낌이 다르다면 유형 8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해서 0에다가 있는데 유형 9번은 그런 문제는 없어. 맞죠? 구하기 쉬운 한 넓이와 구하기 쉬운 다른 한 넓이의 관계가 2배 관계 있다 라는 약간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라서 유형 9번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으로 갈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에 마지막 녀석 하러 갈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앞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더 문제 쓱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유형 10번, 11번 쪽, 부피 쪽 하러 가보자. 자,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냐? 적분이 결국은 뭘 더하는 거다? 사각형? 그건 구분구조법이고 그거 말고 선을 더해서 면을 만든다 이런 얘기 혹시 유튜브나 어디나에서 들어본 적 있어?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넓이를 구하고 있는데 시작과 끝 A부터 B까지라고 주어진 다음에 결국은 뭘 더하는 거야? Y 혹은 fx들을 x축의 방향으로 쌓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걸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구분구조법 사각형의 넓이였지만 사실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y 좌표들을 열심히 더합니다. 삭삭삭삭삭삭삭삭삭 선분의 길이들이죠 다. 이런 식으로 삭삭삭삭삭삭삭 b까지 a부터 라고 하면은 그 녀석의 합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와 x축을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물론 부호는 있지만. 맞아요? 정적분의 원리는 이거지. 누구를? 선분을 이쪽 방향으로 쌓아서 뭘 만든다? 면을 만든다. 그럼 너희들이 기억을 해놔. 점을 정적분을 해주면 뭐 나오겠어? 선이 나올 거야. 방금 우리가 선을 정적분해서 뭐가 나온 것처럼? 면 나온 것처럼. 그럼 이번에 하고 싶은 녀석은 뭐다?
면을 정적분해서 부피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책 A4 종이 한 장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거의 0에 가깝겠지. 왜? 요걸 뭐라고 할까? 높이라고 할까? 요렇게 쌓았다 치고 높이라고 생각해보면 높이가 거의 0에 수렴하잖아. 종이 한 장은. 근데 종이 한 장 쌓고 두 장 쌓고 세 장 쌓고 하다 보면 책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럼 부피 구할 수 있는 높이가 만들어지잖아. 이제는. 그게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음? 자,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개불이 있어요.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때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의 축을 잡아. 꼬챙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꼬챙이를 기준으로 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단면을 툭 잘라요. 그러면 뭐 하겠어? 여기에 단면이 하나가 생기겠지. 맞죠? 그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해요. 얘를 X축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너희들은 이 SX들을 X축의 방향으로 뭐예요? 쌓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단면들 자를 때마다 탁탁탁탁탁탁 잘라서 단면들이 나오고 그 단면들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겠네? 부피가 만들어지겠네. 를 2번 단어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알았죠? 알았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거는 바로 뭐다? 요걸 거야, 요거. 어디를 도대체 축으로 잡을까에 대한 내용을 주는 문제가 있고 안 주는 문제가 있어요. 주는 문제들은 되게 쉬워. 알았죠? 주는 문제들은 되게 쉬워서 그거 먼저 한번 해보자면 문제 좀 풀어주고 갈게. 몇 번이냐면 1210번. 겁나 쉬워요. 자, 갑니다. 1210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자, 그때 여기 잘 봐. 오른쪽 그림 같이 곡선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 너네 이거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만났던 함수지? 자, 거기 들어봐.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어떤 함수야? 어? 어떤 도형이야? 원이죠. 맞죠? 정확하게는 반원이죠. Y축의 방향으로 아니 Y축의 방향이래. Y축의 아니지. X축의 위쪽만 그려져 있는 반원이죠. 맞죠? 왜? Y가 플러스라고 하니까 루트 앞에 부호 없음.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를 내가 0부터 2까지라고 줄게. 그러면 무슨 원? 4분원에 대한 내용이다. 맞지? 자, 그때 이 녀석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면서 부피에 대한 내용 나올 때 너네 그림을 너네가 스스로 그려야 될 때 있잖아. XY축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약간 3D가 되자. 그래서 뭐 하자? X축과 Y축으로 그릴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4분은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원래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약간 넓적하게. 맞죠? 동우가 오호. 자, 4분원을 하나 그려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그려졌니? 좀만 더 크게 갈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하래? 위에 있는 P라는 점이 있습니다. 0, 아니지. X, 루트 4-X제곱 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또 바보같이 이렇게 뚝 내리지 말고 X축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줘요. 그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고?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P가 90도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PRX를 X축의 수직인 평면 X축의 수직인 평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지. 위에 P 쪽이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그릴 거래. 어떻게? 요렇게요. 여기가 90도가 되도록. 세웠다는 얘기지. 땅에 놓여 있으면 지금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지. 맞지?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야? 요 길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요 점이 R이다. 맞니? 그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PRH를 그렸다. 평면위에 그렸다. 점 P의 X좌표가 0에서 2까지 변화할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드는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그림이 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 P가 있으면은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P가 여기에 있으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P가 여기 있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P가 여기 있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됐죠? 그림은 대략 어떻게 그려져?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단무지? 뭐처럼 생기겠다, 그치? 됐나요?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너희들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어느 방향으로? 지금은 나와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이 단면적을 쌓아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너무 좁다. X축의 방향으로. 맞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녀석의 수직인 단면적. 누구? 요 녀석. 맞음? 요 길이가 뭐야? 요거죠. 요 길이도 똑같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이 녀석을 제곱하고 2분의 1 붙여주면 되겠네. 2분의 1에 4-x제곱을 됐죠? 어느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좀 뭐라 해야 돼? 도형의 어쨌든 부피가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쉽죠? 별거 아니죠? 끝. 자,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러면 너네가 몸풀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거니까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1211번. 얘는 너무 쉬워서 1211번 당신들이 풀어봐요. 아니? 어? 아, 네.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들은 푸세요. 책에 있는 몇 번? 1214번과 거의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꾼 거니까 이 녀석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어떻게 주어진다? 반지름이 3, 높이가 4. 그때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을 지나면서 밑면과 45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두 도형 중 작은 부분의 부피를 구하세요. 아래쪽 부분의 부피를 구하세요. 다 같이 풀어보세요. 왜 잘렸지? 영상이.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결국 X축을 어떻게 잡을 거야? 그 축의 수직인 단면들이 어디서 자르든지 닮음이 되도록 같은 모형의 도형이 되도록. 맞죠? 자를 때마다 직각이 등면 삼각형, 자를 때마다 정삼각형, 자를 때마다 원, 이런 식으로 되도록 잘라주겠지. 그러면 X축을 어디로 잡을래? 내가 너희들이라면 요렇게 X축을 잡았을 것 같아. 그리고 밑면에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축의 수직인 단면들은 어떻게 되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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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만들어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 왜 이등변이야? 45도라서. 그렇죠. 그럼 너희들은 요 녀석 하나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 붙여주면 단면의 넓이가 되겠네. 맞죠? 그럼 이 녀석의 길이 어떻게 잡을래? x가 어디야? 이거야? 얘가 x죠. 그럼 얘는요? 원의 y좌표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9-x제곱. 얘가 y좌표겠지. 됐죠? 됐죠? 그럼 이제 부피는 뭐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근데 굳이
이쪽이랑 그렇지 저쪽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반퉁 잘라도 그지? 2배로 가자. 0부터 3까지에 누구에 대해서? 요 녀석의 제곱의 몇 배? 2분의 1배.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지요? 끝. 그러면 사라져. 대현이 그러면 난 전에 왜 이렇게 계산했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 나와? 9, 3, 마이너스 3분의 1의 3의 샴승 27 마이너스 9라서 답은 18 나와요. 됐나요? 끝났어요. 됐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책 문제 이거 몇 번이었어? 14번?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으로 갈게. 누구? 요거. 알았죠?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쉬었다 할게요. 자, 요 문제 하나 더 풀고 갈게요. 자, 이 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다 그림을 줬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많이 힌트가 된다, 그치? 근데 그림이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 녀석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칠판에 써놓은 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그리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았죠? 사실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실 그림을 그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았죠? 그냥 우리가 그리기 쉬운 상태로 그려줘도 돼. 요 녀석을 그냥 그려줘봐. 어떻게 생겨? 최고차항에서가 음수인 2차 함수꼴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맞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을 얘기하네.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는 도형에 대하여 좀만 옆으로 가자.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는 도형에 대하여 뭐 하래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 그러니까 어떻게 잘랐다는 얘기야? 이렇게 툭 끊었다는 얘기다. 그치? 근데 그 밑면이 뭐가 나온다? 반원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상관없어요. 항상 반원. 항상 반원. 맞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할 거야? 요 부피를 구해보자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인데 좌우 대칭일 거니까 0부터 루트 2까지의 몇 배로? 2배로 가버리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주면 돼? 단면의 넓이가 들어가주면 되겠다. 그치? 언제? x좌표가 x일 때 요 y좌표가 뭐야? 2-x제곱인데 그 녀석의 절반을 뭐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녀석의 넓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반원이니까 뭐? 2분의 1에 파이에 r제곱. 근데 r이 뭐야? 이 녀석의 절반. 1-2분의 1 x제곱에 제곱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됐죠? 그럼 이제 이거 약분 해버리고 나서 시작하자. 뭐야? 파이의 안에. 인테그랄 쓸까? 안에. 요 녀석만 먼저 전개점 할까요? 요거 나온다. 그죠? 에 대해서 적분. 0부터 루트 2까지. 그럼 계산 한 번 더. 그럼 뭐야 얘는? x-3분의 x 3승에 플러스 왜 이렇게 커? 20분의 1에 x의 5승에 대해서 루트 1을 넣고 0을 넣고 빼주면 됩니다. 맞죠? 0은 어차피 넣어봐야 다 빵빵빵이니까 무시하고 루트 2만 싹 집어넣어버리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5분의 1 루트 2 됐죠? 에 파이 2배. 그래서 계산해주면 몰라. 답은 알아서 구하세요. 알았죠? 뭐 나오냐면 15분의 8루트 2파이 나온대요. 15분의 8루트 2파이.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에 유형 13, 14번으로 갈 거야. 12번은 뺍니다. 알았죠? 유형 13, 14번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너네가 생판 처음 보는 녀석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뭐 하래? 거리를 구해보래. 그쵸? 여기서 사실 먼저 해야 되는 녀석이 뭐냐면 유형 13번이 아니라 유형 14번이에요. 유형 13번을 먼저 설명할 수도 있었지. 옛날에 뭐 했을 때? 벡터를 배웠을 때는 유형 13번을 먼저 설명했었을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유형 14번이 먼저입니다. 자, 뭐냐면 너네 한번 봐. 1223이에요. x는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 문제로 갈까? 잠깐만. 응? 아, 여기 있지. 요걸로 가볼까? 이거랑 느낌 비슷하네. 자, 일단 요걸로 갈게요. y는 이거랑 똑같나? 조금 다르다. y는 2분의 1에 2x승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승이 있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구간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지거든. 또는 뭐 더 쉬운 문제가 있나 여기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 더 쉬운 거? 이거는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y는 3x 플러스 그냥 직선이다, 그지? 이 녀석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의 길이를 구하세요. 곡선은 아니지만 곡선이라 부를게. 그냥 선이라고 할까? 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일단 답은 뭐겠어? 답은 x좌표 1만큼 증가했을 거고 y좌표 3만큼 증가했을 거고 길이를 구하라니까 루트 10일 거 아니야, 그치? 루트 10이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게 이제 이번 유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한번 잠깐 고민을 해봐. 결국 우리는 길이를 구해야 돼. 물론 지금처럼 직선이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곡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힌트를 주자면 구분구조법입니다. 알았죠? 시간 짧게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옆에다가 내가 설명할 것 좀 쓸게요. 아. 자, 어떤 식으로 적분하면 될지 생각이 되니? 한번 생각해봐. 길이를 구하고 싶어. 동우가 길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뭐 했어? 구간을 나눠서 잘라가지고 기본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적분 쌓아서 구했잖아. 근데 그 적분하기 전에 원래 뭐 했어? 더하고 리미트를 보낸 거거든.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구하고 싶은 부분을 다 잘라. 그리고 각각의 길이들을 다 구해서 더한 다음에 리미트로 보내면은 곡선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야. 한번 생각해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고? 잘라. 열심히 잘라. 잘라가지고 뭐 해주면 되겠네?
요 녀석에 요 녀석에 요 녀석에 요 녀석들이 다 뭐 해주면 되겠네? 길이들을 하나하나 다 구하면 되겠네. 어차피 너희들 구분군적법 하고 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그래서 저 길이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길이가 될 거야. 물론 더해서 리미트까지 붙여주면. 그러면 너희들 리미트와 시그마 안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겠니? K번째 녀석에 길이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있잖아. 결국 요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맞죠? 가로의 길이는 xk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치? 세로의 길이는 직선의 y좌표를 좀 이용을 해보자. 맞죠? 저 직선에서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요 녀석의 기울기를 뭐를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하냐면 지금은 내가 막 그렸는데 기울기 자체를 f'의 xk로 잡아도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지금은 어디로 맞췄어? 오른쪽으로 맞췄습니다. 왼쪽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높이는 뭐가 됐겠어? 높이는 이게 밑변이고 높이는 f'의 xk에 xk 마이너스 뭐야 이거? xk 마이너스 1에 곱해주면 이게 높이 아닐까? 맞지? 그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겠네.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길이잖아.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안에서 어떻게 식이 정리되니? 루트 안에 있는 xk-xk-1의 제곱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뽑아내자. 그럼 루트 속에는 뭐만 남아? 1 플러스 f'의 xk만 남는다. 맞니? 제곱까지 해서 맞냐? 그리고 밖에 뭐가 튀어나가 있는 거야? xk-1이 붙어 있는 거다. 맞지? 우리 이걸 보통 뭐라 불러? 델타 x라고 부르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그마와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리미트가 뭐가 되겠어? 혁고인다. 뭐가 되겠어? 인테그럴 되겠고 루트 속에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f'의 제곱이 될 거고 밖에 있는 이 델타 x는 리미트를 만나서 dx가 되는 거야. 이게 유형 14번이에요. y는 fx라고 나온 함수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의 길이를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1 플러스 f'의 제곱을 루트에 넣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a부터 b까지 안 썼네.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왜 그런지 우리 루트 10인 답을 아는 예를 내가 그냥 풀어주고 제 예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풀어봐. 자, 갑니다. 뭐 해주면 된다고요? 인테그럴 바로 가면 또 되겠죠? 0부터 1까지 누구? 루트 안에서 1 플러스 요 녀석은 뭐야? 미분. 그리고 미분하면 뭐야? 3. 제곱하면 뭐야? 9. 아, 끝났다. 됐죠? 요 녀석을 뭐 하시면 돼? 적분하시면 돼. 그럼 해보면 뭐 나와? 루트 10 나오잖아. 얘는 직선이니까 너무 쉬운 거고. 제 한번 해봐. 알았죠? 결론은 되게 쉽죠? 이번에도 뭐야? y는 fx꼴로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 인티그럴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니? 루트 속에서 뭐 들어가면 돼? 1 마이너스, 아니 뭐래? 1 플러스 dy dx의 제곱. 맞죠? 지금 나는 뭐 f'이라 썼지만 dy dx라고 해도 되죠. dy dx 뭐 하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하자. 미분을 했다. 그리고 뭐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야. 바로 가도 되겠니? 네. 4분의 1에 얘 미분하면 2의 x승.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전체 가자 그냥. 제곱은 여기 맞게요. 앞에 2분의 1은 제곱했으니까. 됐죠? 요겁니다. 맞니? 네.
dx까지 계산 안 해도 되겠지? 됐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나오디? 4분의 1, 4라고 해주면 사실 이거는 뭐야? 4분의 1 밖으로 뽑아내주고 나면 루트 속이 뭐가 되는데?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나오지 않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해줘도 되고 그냥 풀어줘도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맞지?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몇 배? 2배로 해도 되죠? 그러면 계산 빨리 끝났지? 맞죠? 0부터 1까지 2분의 1배. 되었나요? 되었나요? 그러면은 이 계산해주면 뭐 나오냐? 2-1. 여기 계산해주면 뭐 나오냐?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 몇 배? 2분의 1배. 계산 맞게 했나? 내가 지금?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맞니? 2분의 1에다가 2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거 맞나? 아닌데? 답이 뭔가 잘못했는데? 아, 빼야지. 그럼 플러스가 돼야지. 그럼 이건 사라진다, 그치? 그리고 또 뭐 잘못됐지? 4분의 1 그냥 뽑아내면 안 되네. 루트 속에서 4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 사라지네, 그치? 요거네, 요거. 개판이구만. 됐죠? 됐죠? 요게 답일 겁니다. 계산이 또 잘못했는데?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아니냐? 아우, 정말. 요거다. 알았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y는 fx꼴. 근데 항상 함수가 y는 fx꼴로 나와? 그게 아닌 게 문제죠. 음함수도 있어요. 음함수가 문제가 아니야. 누구? 매개 변수가 문제야. 근데 그래 봐야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똑같이 가져야 돼. 원래는 뭐야?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안에 뭐 들어가? dy dx의 전체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고 dx가 들어가야 돼. 맞지? 원래는 이거잖아. 근데 지금은 dy dx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가 dy dt dx dt를 바로 때려 넣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단순해지는 거 뭐 있어? 일단 우리는 dx, dy 같은 놈들이 원래는 사실은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지만 분수처럼 사용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버리냐면 인테그럴 속에서 더 이상 x에 대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 해주고 싶어? dt로 바꿔주고 싶지. 맞죠? 그러면 내가 dx를 dt로 바꾸고 싶다. 뭐 해버리면 돼, 얘들아? dt를 곱하고 dt를 나누면 되지. 그럼 얘는 뒤에 붙여있는 용도로 냅둬 놓고 남아있는 녀석만 dt, dx가 쏙쏙 들어가주면 되고,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트 속에 있는 저 dy, dx는 사실 뭐로 바꿔줘도 돼? dy의 dt, dt의 dx로 나눠도 되지. 바꿔도 되지. 그 녀석에 뭐가 돼 있는 거야? 제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서 뭐가 들어왔어? dt분의 dx가 루트 속으로 들어왔네? dt의 제곱분의 dx의 제곱으로 들어와도 되겠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뭐 해주자? 분배해줘도 되겠니? 그러면 루트 속이 뭐가 돼? 루트 속이 뭐가 돼? 얘는 dx dt의 제곱이 되고요. 요 녀석은 dx 제곱 dt 제곱이 dt 제곱 dx 제곱이랑 약분되면서 남는 게 뭐만 남아? dy dt만 남아요. 제곱으로 요렇게 되고 뒤에는 잘못 썼다. 이거 dt지? dt가 남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과 끝은 내가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지금은 안 건드렸지만 사실은 건드려야 된다, 안 건드려야 된다? 건드려야 된다.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더한다, 곱한다가 아니라 적분과는 그냥 뭐만 바뀌었으니
변수가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의 범위 a부터 이게를 잘못 썼구나. a부터 b까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녀석으로 너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몇 번? 유형 13번이에요. 옛날에는 유형 13번을 먼저 하고 14번으로 갔어. 왜? 그때는 기하 벡터 배우던 시절. 그래서 이 순서 바꿔야 되는데 뭔가 좀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녀석 가지고 역시 당신들이 한번 답을 더 구해봐요. 몇 번 풀어볼까? 그냥 19번 풀까? 20번 풀까? 19번 하자. 19번 풀어보세요. 너무 쉽다, 그죠? 응? 응. 한다. 1219번. 그래서 뭐예요? x와 y에 대해서 매개변수로 나와 있는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나와 있는 그치? 곡선이 주어졌습니다. 그 곡선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0부터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이 미분함이 남았나요? 뭐 나와?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제곱하고 얘도 마찬가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우고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서 정리해주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뭐 나와? 1 나오지? 4 사인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나오네. 뭐 나와? 4.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4 코사인 코사인. 여기서 플러스 4 사인 코사인. 뭐야? 사라지네? 네. 그럼 이거 아니야? 네. 겁나 쉬워졌다. 그쵸? 뭐야 답은? 2루트 5. 됐죠? 끝.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지금 시간 잠깐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형 15번과 16번으로 가는데 자, 유형 16번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1230번 딱 보자마자 답은 2 플러스 2분의 1 나오니? 2 플러스 2분의 1 나오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근데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나?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1230번입니다. 이거는 수투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푸는 방식과 해설지, 또 어떤 선생님들마다 얘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냥 설명을 한번 하자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 누가 얘기했지? 세호가 얘기했나?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인지는 알고 가야지. 그래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푸는 풀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얘 어떻게 푸는 거야? 를 할 때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x 대칭시켜 주세요 막 하면서 가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f의 역함수를 뭐라 불렀어? g. 그럼 이 녀석이 사실 f 인버스로 보이지? 그때 x dx라고 보지 말고 너희들이 y dy라고 봐주세요. 어차피 정적분은 변수를 내 맘대로 t로, a로, x로, y로 바꿔도 어차피 값은 똑같잖아. 그렇게 바라보고 나면 너네가 수하를 할 때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하면서 y는 fx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뭐 해주면 x는 f 인버스의 y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요. x와 y의 자리를 바꿔줘요 라고 하면서 인버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지. 그때 하는 얘기가 사실은 흰색과 노란색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fx의 그림을 너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치자. fx의 그림을.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yx에 대칭시켜서 얘가 뭐야? f 인버스로 간다 치자. 원래는 이렇게 풀지.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녀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뭐래? 잘못 말했다. 0부터 1까지니까 이건가? f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버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녀석을 접어 올렸더니 뭐 여기로 옮겨지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지 보통.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림을 오직 딱 하나로 끝낼 수 있겠니? 어떻게? fx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y는 fx입니다. 하지만 x는 f 인버스의 y이기도 해요. 그러면 요 녀석은 0부터 1까지의 적분이니까 얘를 의미하지만 요 녀석은 같은 함수에 대해서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3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야.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니? 문자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사실은 대치이동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둘이 빼세요라고 하지. 지금은 0과 2분의 3을 곱하는 거라서 0이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라서 사각형 빼기 사각형을 들어가기도 하거든. 나는 이제 요렇게 보통 풀어요. 대치이동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230번, 1231번, 1232번 같은 문제를 사실 나는 평이동 없이 그냥 대치이동 없이 풀고 보통은 원래 대치이동으로 설명을 하고. 알았죠? 그냥 이게 G라는 녀석을 F 인버스예요 라고만 보지 말고 F 인버스의 X가 아니라 F 인버스의 Y dy다 라고 하면 우리 배웠잖아.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녀석 구하듯이 하면 사실 미적분에서는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예요 오늘. 그리고 유형 15번 별표. 옛날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1227번, 28번, 29번 같은 거는 너희들이 싫어하던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급수의 문제고요. 활용형 문제니까 일단 뭐 해야 돼? 도형을 보면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선분 AN, BN, 뭐 선분 PN, ON, 선분 OPN 이런 것들을 다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단원인 극한 단원이나 두 번째 단원인 급수에서는 그 리미트 시그마를 푸는 문제였다면 맞죠? 지금은 뭐겠어? 그게 인테그럴로 바뀐다라는 것까지. 즉 계산을 더 심플하게 해준 거야. 시그마를 풀 필요 없으니까 인테그럴로 바꿔보면 되니까. 근데 바꾸기까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주고 그리고 함부로 딱 보자마자 이거 이 넓이겠네 해서 인테그럴을 리미트 시그마 없이 만들지 마세요. 시그마에서 장난을 조금 쳐버리면 바로 인테그럴이 바뀐다. 그거 알지? 밑변, 높이 같은 거 배율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함부로 인테그럴 쓰지 말고 꼭 리미트 시그마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인테그럴로 가보세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잘 가요. 와.